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통장을 진짜 던져요. 던지고 막 돈도 던지고. 돈도 던지고. 저는 사실 이제 은행원 시절도 있었고 지금 대출 상담사 시절도 있는데 사실 대출 상담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고.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은행 때 많은 일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좋았던 고객님과 그다음에 정말 진상. 예. 근데 어떤 사장님이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대출력이 없었어요. 대출력이라는 거는 대출 지식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그 대출 자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힘인데 그때는 제가 은행에 오는 모든 사장님들 포함 고객님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VIP에 있는 부자 그 고객들이 훨씬 대출을 잘 활용하는 그렇지,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을 정말 잘 활용하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네. 진짜 저희 그 지점의 1위, 정말 수익률 1위. 그분은 정말 노신사분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돼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 직원 보내도 되는데 항상 이제 연말쯤 되시면 그 우리 은행원들 다 선물 챙겨가지고. 진짜? 네. 챙겨서 그리고 오시면 저쪽부터 청원 경찰님한테 인사하시는 것도 남달라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품격도 진짜 VIP다.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VIP 아니신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분 담당은 저같이 이제 어린 행원한테 이제 와요. 드라마에서 보는 일들이 진짜 있구나. 네.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통장을 진짜 던져요. 던지고 막 돈도 던지고. 돈도 던지고. 그랬는데 이제 옆에 저희 과장님이 제가 뭐 약간 얼굴이 저도 이렇게 물불해지니까 옆에 과장님이 손을 꽉 누르면서 조금만 참아. 조금만 참아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분을 어떻게 하면 잘 달랠까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통장 딴 던지시면 제가 팍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. 오늘은 이쪽으로 받았습니다.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하고 막 커피도 막 타드리고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이제 지점장님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나 저렇게 좋은 행원 처음 본다. 근데 내가 다른 은행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오겠다. 그래가지고 저희 지점장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약간 진상인 사장님들이 막 오시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 그분도 그런 거 받고 싶었나 보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지점 수익을 많이 올려드렸죠. 그래서 지점장님이 너무 예뻐하셨는데 그 지점장님이 본점으로 승진에 가셨어요. 풀팡이 덕분 아닙니까? 그건 아니고. 네.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도 품격이 정말 다르고, 그렇죠. 네, 진짜 대출금도 달라요. 대출도 많이 잘 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대출 진짜 조금 하시는데도 정말 많은 진상과 많은 대접을 받으시려고 막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, 네. 그래서 그 은행에서 보면은 진짜 저분이 오면은 저희가 다 좋아서 일어나서 맞이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다 피하는 일부러 막 갑자기 어디로 가고 막 이래요. 그럼 또 그 또 신입행원 몫이지. 네.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또 화가 요즘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화가 많으셨는지 그렇게 제 이제 아직 은행 동기들이 이제 팀장으로도 승진하고 지점장도 가고 이런 보면은 화가 많은 고객님들이 그렇게 늘었대요. 와가지고 그렇게 창고에 앉아서 안 내도 되는 화도 내고 컴플레인도 막 하고. 경제가 조금 힘들어서 힘든 분들이 많아서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쌍욕도 하시는 분들도 쌍욕을 한다. 네. 되면 은행원한테?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도가 지나치신 분들은 이제 앞에서 차단도 하고 요렇게. 계속 청원 경찰이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좀 심하면 진짜 청원 경찰이 이렇게 좀 저지하기도 하고. 그렇다고 하더라고. 진짜 그럼 현타 올 텐데.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고, 그래도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좀 이제 되게 좀 힘들죠. 이게 회복하기도 되게 힘들고. 맞아, 그럴 것 같아. 아니 무서울 것 같아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욕 먹으면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. 안 좋죠. 너무 안 좋아해요. 좋잖아. 저는 또 이제 사실 외국인 투자, 해외 투자도 했는데 외국인이 컴플레인 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. 외국인들은 어떤 크레임을 걸어요? It's important 막 이래요. 어느 나라 사람이야? 이란 막 이런 쪽에 막 소리도 지르고 솔직히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한국인이 낫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활이 좀 팍팍해지고 힘드니까 크레임을 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나름 서비스업을 지금 한 20여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들이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게 좀 요령들을 부리는 거야.
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어설프게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혜택을 받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맞아요.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안 되는 것들인데 네네.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부러 더 심하게 막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있을 것 금융 같아요. 소비자들의 정보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네. 은행 간에 또 비교도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막 이쪽 신한은행 가면 이렇게 해주는데 이 은행은 왜 이러냐. 그러면 저희 속으로 그 은행 가세요. 이런데 또 그 얘기 못 속으로? 하잖아요. 예, 예. 그 은행 가시면 되는데 또 안 가세요. 결국은 또 돌아오셔 보면. 재밌네. 그러네. 아니 거기서 잘해주면 골로 갔지 왜 왔겠어 상식적으로. 그렇네. 그러네. 네. 그러네. 안 해주니까 일로 온 거지. 당연한 그러네. 거지. 그들도 우리 모르겠지. 솔직합시다. 네. 하여튼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빠세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각 은행원들과 네. 은행 상담사분들이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곱고 오른 말이 곱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더 잘해주시면 주게 돼 있어. 더 주게 네, 돼 있지. 맞아요. 하다못해 네. 사은품이라도 더 챙겨주시겠지. 맞아요. 그렇지 금리 않습니까? 진짜 0.1%라도 더 깎아드리려고 하는데. 그러니까 더 찾아드리고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될 건데 네. 그게 깎아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실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. 저 아유. 상담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. 갑자기. 뭐. 엘리서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을 그런 어떤 거 있어요. 상황인데? 그 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약간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가계약금 달라고 하는데 계좌를 안 줄 수는 있잖아요. 본인이 왜냐하면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계좌를 안 주는 이유가 본인이 너무 바빠서 문자할 시간이 없다. 무슨 그것부터 말이에요? 조금 이상하죠. 아, 말이 안 되지. 그래서 돈 뭐 때문에 바쁘냐고 물어봤더니 골프 치러 가야 된다. 사우나 가야 된다. 그다음에 시장 보러 가야 된다. 시장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계좌를 안 줄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그 집을 계약을 안 하는 게 그냥 2년 동안 편하게 살 것 같은지. 근데 그 컨디션은 너무 좋고 월세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싸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임대인이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래요. 그 성인 ADHD처럼. 그럼 어떻게 할지. 그럼 이 월세 계약은 월세 첫 계약인데. 네. 첫 계약인데 계좌를 안 주는 거야? 첫 계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월세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. 월세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. 왜냐면 다른데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 월세가 아니면 그 다음은 그 월세 그러니까 똑같은 컨디션인데 한 3, 40은 더 주고 다른 물건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 직접 만나러 가서 보면 안 되나? 만나 주지를 않으니까. 왜냐면 바쁘니까. 근데 진짜 바쁜 사람일 수도 있어. 아니 알지. 나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계좌를 안 줄 계좌를 정도로 못 외우는 거잖아. 그러니까 네. 외우면 구두로만 있어도 되는데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세입자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문자가 와서 가계약금 계좌는 보낸 거예요. 바쁜 거네. 바빴던 거네. 아 그런가? 왜냐면 나도 네. 저도 우리도 되게 바쁘잖아요. 근데 저 막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나는 송금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.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뭔가 의뢰를 했는데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. 근데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송금할게요. 그러면 알았어요. 그러면 좀 지나면 또 전화 와. 죄송해요. 하면서 제가 12시 송금할게요. 12시 또 잊어버려. 1시 송금할게요. 1시 또 잊어버려. 3시 송금할게요. 또 잊어버려. 오늘 안에 송금할게요. 그리고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또 생각나는 거야. 너무 바빠서. 너무 바쁘니까 난 사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겠죠. 하기 싫어서 뭐 다 돈 더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바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맞아. 예, 나도 그 공감하고. 근데 문자를 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또 계좌를 보냈대잖아.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안 보낸 거랑 똑같은 거. 이게 뭐 솔직히 그래서. 10초면 끝날 일인데 커피에서 복사만 하면 되는. 아니야. 이게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.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급한 걸 몰라.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금 바쁘니까 이 사람이 안 기다리고 안 하겠다고 할지 몰랐던 거야. 근데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차를 세우고 계좌를 준 거지. 나도 그랬거든. 나도 막 이제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. 그래서 돈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이러면 이제 차를 세우고 나도 갓길에 세우고 송금을 하거든. 나도 그런 걸 당해봐서 나는 그 사람 이해가 가. 저는 그래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, 본인은? 했다고. 그래가지고 그냥 또 계약을 이제 하기로 하고 왜냐면 계약금을 이제 보내기로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집만한 데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더니 그날 이제 임대인이 가져와야 되는 국세 냈다는 증빙서하고 이런 거 그치, 요즘 거 있어야지.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. 바빠. 뭔 출력을 못해.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앉아서 그럼 출력을 하자라고 했더니 인증서 없고 아이고야. 금융인수도 없고. 아무것도 없어서 1시간이 지나도록 못 한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나중에 달라라고 했더니 그 임대인이 뭘 또 나중에 줘. 잔금날 줄게. 나는 그 정도면은 이렇게
임대 임차 기간 내내 좀 문제가 있을 수 그쵸. 있어서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. 저라면 그게 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 바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? 근데 아무튼 그 좀 월세가 쌌던 이유가 바빠서 주변에 매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기도. 그러니까 앨리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진짜 바쁜 사람인 것 같아. 왜냐면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은 알잖아.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. 나도 그러거든. 저도 게을러서 막 그 정신 없어 까먹는 경우 많고 미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. 그러니까 월세가 낮은 거 보니까. 시세를 몰라. 예, 특별히 아기가 있어 보이진 않고. 그래서 근데 좀 근데 그거 요즘은 좀 복잡해져서 그 진짜 임대인들은 맞아요. 그거 네. 과세 증명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좀 답답하긴 하다. 어떤 사람. 그러네. 근데 임대차 기간 동안은 사실 의사소통이 원활하는 그러니까. 것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 계약만 하면 그 다음부터 뭐 소통할 일은 없잖아. 월세 아니야, 월세만 안 월세? 밀면. 월세만 안 밀면.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들 때 월세를 밀리라고 할까요? 밀리면 연락이 오실 거야. 그러면 하나도 안 바쁘실 것 같은데. 아니, 그럼 바로 그런 바쁜 사람은 월세가 밀려도 밀려도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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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들락날락한 거 모를 수도 있어. 몰라. 네, 그래서 맞아. 싸게 내놓을 수 있어. 크게 연한하지 않으니까. 아니 저는 월세가 꼬박꼬박 이제 들어오는 그게 이제 돼 있으면 이제 이게 날짜가 다 다르니까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날짜 하나로 통일을 하고 관리를 싶은데 해야지. 관리를 해야 되니까 통일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자동이체를 그분들도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예. 근데 그분들 자동이체 되는 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 빠지잖아. 당연히 그렇지, 월급 다음에 그러면 해야지. 이제 나는 꼬박꼬박 고날제 들어온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자동이체 돼 있구나 하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나도 바쁘니까 신경 못 쓰다가 몰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어. 통장 내역서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01호 검색하면 뭐 1월, 2월, 3월, 4월 갑자기 하나 구멍 뻥 뚫리는 게 있어.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나도. 그치, 그래서 그치. 몇 달 지나가서 보니까 뭐 10월달 임대료가 안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몰랐다고.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넣어주기도 하고. 맞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막 그게 밀리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러니까 나도 바빠가지고 이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. 확인해야 돼 월세는 진짜 아무리 바빠도. 왜냐면은 그 임대인이 체크를 안 하면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없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시는 맞아요. 분도 있을 수 한 있어서 달씩 빼는 경우 종종 있어.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임차인들. 이게 임차인들이 똑똑한 사람, 똑똑하다고 했지 나쁘다고 했지 모르겠지만 이용하죠. 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한두 달씩 일부러 안 내봐. 얘기하면은 주는 내고. 거고 어머.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. 근데 이게 쭉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냐면 또 이게 2기, 3기 안 내면 명도당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가 막히게 한두 번씩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초반에 첫 달에 바로 바로적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예약 문자를 쫙 떠올려놔요. 잊어버리니까 예약 문자? 예약 문자. 그 날짜, 그 들어와야 전날? 되는 전날 문자를 보내는구나. 문자를 세입자. 그러니까 고정 문자를 해서 딱 해서 자동으로 문자가 가면 이 임대인은 무조건 전날부터 이렇게 챙기는구나.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영락 없이 안 밀리고 다 내더라고요. 그날. 그렇죠. 그 알람 주는 것들도 방법이 예, 알람을 되겠네요. 저는 전날 예약 거 알람 문자. 보내요. 며칠은 뭐 맞부일입니다. 뭐 늦지 않도록 송금 부탁드려 감사해요. 이렇게 문자를 정해놓고 그냥 예약을 넣어놓으면 돼요. 예약을 잊어버리니까.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임차인을 챙기고. 예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그 월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아요. 막 15만 원, 20만 원 그 정도 월세였었어요. 조그만 이제 작은 아파트여서. 근데 이제 솔직히 한 15만 원 정도면은 이게 좀 15년 전이라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사정이 너무 궁하고 없어서 낼 수가 없다고 저한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이었어. 지방이어갖고 저 가볼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아주 이제 첫 달은 한두 받았는데 두 번째 달도 그렇게 또 사정을 하는 거야. 또. 근데 이게 아주 미는 게 아니라 2만 원씩, 3만 원씩 넣어. 그래서 이제 진짜 없었나? 아니야? 없는 게 아니야. 아니야, 진짜? 딱 가봤더니 근데 그 세입자를 보통 계약할 때 안 가고 저는 지방이니까 원격으로 중개업 사무소장님이 믿으니까 그냥 대리계약 의임장으로 하는데 딱 봤는데 부자야 딱 봐도. 어머.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야 임차인들을, 진짜? 임대인들을. 예. 아니, 어머, 15만 원. 왜냐면은 네. 그냥 차도 좋은 거 있고 심지어 고급 휘발유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. 보니까 그 고급 휘발유 스티커 붙여 있는 거 보니까. 그러면 이 사람은 솔직히 그 15만 원 정도면은 그냥 하루에 뭐 쓰는 돈만 안 써도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이고 이게 이제 당장 뭐 그냥 뭐 통장에 없으면 안 내고 이런 건데 다른 돈은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네. 그러니까 이게 첫 달에 그 중개업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. 저도 이제 15년 전이니까 저도 그냥
착한 임대인이 좋은 줄 알고 저는 첫 계약하면 항상 쌀 보내줬었어요.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. 2,000쌀 막 10kg씩 감사하다 계약해 주셔갖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지금 1년적으로 몇 번씩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안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임차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계약은 학생들이랑 하는데 일단 돈은 엄마들이 주잖아요. 아, 그러네, 부모님이. 예. 근데 이제 학생들은 진짜 돈이 없을 수 있잖아. 맞아요. 예. 그런 경우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돈을 내는 사람이랑 가끔가다 또 이제 그 자기 부모님들 월세로도 넣고 자식들이 넣어주는 경우도 맞아요. 있거든요. 맞아. 그럴 때도 안 낼 경우에 이 세입자랑 직접 통화할 수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은 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옛날에 예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. 아무튼 임대인 월세 받기 힘들어. 맞아요. 누구 말씀처럼. 네. 우리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쉬운 게 아닌데. 없다. 알겠습니다.